자, 2022년도 5월 23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 모든 알트코인 종합적인 시황 분석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급등 랠리 언제 오느냐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유, 갑자기. 자,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비트코인 랠리 오셨나 상승장 목표가 어제도 제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3,999만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시황 분석을 했을 때 3,899만원입니다. 자, 3,899만원인데 이 시황을 이렇게 포스트 제목을 잘 보면 자, 3,899만원 무조건 상승장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죠. 정확히 제 예측은 적중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후 잘 봐라. 내 말은 전부가 돈이다. 현재 시간 이후 주가가 방향이 또 잡힌다. 명심해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 일단 먼저 원화마켓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마켓 비트코인 이렇게 딱 보면, 자, 어제, 자, 여기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고점이 3,910만원 정도예요. 3,910만원.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고가가 나오죠. 여기 고가가 나옵니다. 자, 어제 낮에 이거 시황 동한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3,899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이제 오후장에 여러분들 잘 보셔라. 오후장에 여기 포스트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시간 이후 주가가 방향이 또 다시 잡힌다.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뜨렸죠. 이게 어제 제가 아침에 녹음을 했을 때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00% 올라갈 걸 예측을 하고 시황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3,899만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오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자, 어제 강하게 반도권 줬잖아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얘 의지 갖고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비트코인 아까 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젠가요? 자기는 9,000달러 그리고 10,000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0,000달러요? 꿈도 꾸지 마라 그러세요. 어느 세월에 지금 무슨 10,000달러?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 형편없습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2달 전에 이야기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5달, 저 같은 경우는 5개월, 6개월 전에 얘기했었던 게 36,000달러가 5, 6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36,000달러, 작년 11월 14일 날 비트코인 8,300만원 최고 신고가 갱신할 때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실력이 형편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 비트코인. 최근에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쉽게, 아무튼 제가 뉴스에 듣기에는 10,000달러 이하 9,000원까지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 방송 자료 신문 기사 나온 거를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는데, 때려주고도 지금 못 내려갑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USDT로 바로 조금 전 영상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왜 제가 이 3월 31일 날 목표가를 29,000달러인가요?
이젠 기억도 안 나네. 2900달러. 2900달러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얼마까지 떨어졌냐? 약 10한 2, 3일 전에. 자, 21,000.001달러로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돌았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14일째 지금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 바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시황 분석을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앉아가지고 뭐 10,000달러, 9,000달러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신경도 쓰지 마라.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뭐 실력, 형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없어도 뭐 주머니에 돈은 많으니까 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내다가 보면 유명인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다가 돈 막 처바르면 유명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이제 KS 코인이 상장이 되면 저도 언론 플레이를 하겠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다 때가 되면 제가 유명인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자, 오늘 추가 반등이 정상적인 수급이면, 자, 지난 14일 동안의 이게 지금 수급이잖아요. 뻗팅기고 있는 것도 수급이거든요. 자, 어느 누군가는 강하게 매도를 때리고 싶어도 어느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를 땡겼잖아요. 이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수급이 맞다면 오늘은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확률은 90%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뚫고 올라가고 싶어도 얘가 뚫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0%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렇게 떨어만 지면, 이렇게 하락만 하면 매수만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수급을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력을 주고 장대 음봉으로 밀렸듯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 방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떨어진 음봉폭만큼 강하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수급이 오늘 내일 중에 강하게 위로 뚫고 못 올라가주면 비트코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수급이면 힘이 비축이 돼서 매수세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수급이 올라왔다면 방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게 차트 분석의 90% 확률은 상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올라간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눈치를 까셔야지. 너 방어만 하는 것 뿐이지. 떨어만 지니까 어떻게든지 싸게 매수만 끌려고 하는 것 뿐이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든 뭐 모든 금융시장은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너가 지난 15일 동안에 잘 버팅겼어. 왜? 2900달러까지 제가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수급이 쫙 끌고 올라와서 더 이상 빠지면 꼬리 달고 올라오고는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고 이게 정상적인 수급의 힘의 비축이라고 치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너 쉽게 못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 중에, 빠르면 오늘과 내일 중에 주가가 위로 가든 강하게 뚫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음봉으로 밀려가지고 끝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오늘하고 내일 중에 분명히 나온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뚫고 못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계속 물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 한 푼이라도 싸게 싸야 되잖아. 아, 너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아, 결국은 시간이 끌리면서 다시 지금 빠지겠구나. 지금 빠지면서 전저점을 깨면은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2만 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언제쯤 전략을 짜고 들어갈 것인가. 자,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몰빵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하락을 안 하고 계속 뻗팅기면 어떻게 되냐? 뻗팅기면 시간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시간 올라가려면 멀었다. 시간만 끌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왜 강한 수급이 오지 않는가? 이 시장을 받쳐주고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주체 세력이 없고요. 그리고 강력한 호재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시간이 방송이 좀 오래 걸리니까 3부에서 3편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늦어도 내일 안에 주가는 방향을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분명히 방향은 나온다. 변동폭이 이제 커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무조건 90%는 뚫고 올라가야 된다. 90%는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90%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10%의 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머지 10%는 하방을 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장중에 이렇게 막 쫓아붙지 마시고 일단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뭐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나니 자신 없는 분은 기다리십시오. 자, 이것으로 2편 시황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